어머님, 오늘 드실 약은 챙기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꿀이 흐르듯 달콤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영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의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 수진이가 항상 챙겨주니까 고마워. 에이,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수진은 영옥의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카메라를 향해 환한 웃음을 지었다. 삼각대에 고정된 스마트폰이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시어머님을 모시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어머님을 내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수지는 능숙하게 카메라와 시청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행복한 우리 집은 구독자 50만을 넘기며 완벽한 며느리로 유명했다.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고 효부상까지 받을 정도였다. 오늘은 어머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했어요. 몸에 좋은 재료들로만 골라서요. 수지는 부엌으로 향하며 영옥에게 손을 흔들었다. 영옥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수진이 부엌에 도착하자마자 표정이 180도 달라졌다. 카메라가 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휴, 진짜 지긋지긋해. 수지는 냉장고를 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냉장고 안에는 값비싼 한우와 유기농 채소들이 가득했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할인 매장에서 산 싸구려 고기였다. 어차피 늙은이 입맛에 뭘 알겠어. 이것도 아까운데. 수지는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카메라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만드는 것은 달랐다. 카메라 앞에서는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연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저렴한 재료를 사용했다. 이런 속임수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머님을 위한 영양갈비찜이 완성되었어요. 다시 카메라 앞에 선수진의 얼굴은 천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담은 요리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님, 오늘은 갈비찜을 해드렸어요. 몸에 좋은 한약재도 넣었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미안해. 영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진짜 천사 며느리네요. 저도 이런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님이 복이 많으세요.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런 반응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다. 광고 수익과 각종 협찬이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했다. 촬영을 마친 후 수지는 즉시 카메라를 끄고 영옥에게서 음식을 가져갔다. 이제 됐으니까 치워요. 진짜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수진아, 그게 무슨. 무슨 소리예요? 카메라 앞에서만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비싼 음식을 드시려고. 영옥은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는 좀 더 주셔야겠어요. 촬영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의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수지는 손을 내밀었다.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다. 자신의 연금 대부분이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참,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 운동 콘텐츠 찍어야 하거든요. 어머님도 나와야 해요. 수지는 돈을 세어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영옥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손자와 아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이 시대의 며느리상 트로피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영옥에게는 더없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영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며느리가 시킨 새벽 운동 촬영 때문이었다. 몸은 무거웠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수진의 컨텐츠에서 자신은 언제나 건강한 시어머니 역할을 맡아야 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수진이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완벽한 메이크업이 되어 있었다.
새벽 운동이라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응, 준비됐어. 영옥은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다. 수지는 영옥의 모습을 위아래로 흘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 옷은 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어르신 컨셉이니까. 둘은 아파트 단지 운동기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수지는 능숙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맞췄다. 자, 시작할게요. 액션! 카메라가 돌아가자 수진의 표정이 또다시 변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님과 함께하는 새벽 운동이에요. 어머님, 어떠세요? 몸 상태는요? 덕분에 좋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영옥은 대본에 없는 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답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었다. 하, 어머님께서 너무 과찬을. 그럼 운동 시작해볼까요? 촬영은 30분 동안 계속됐다. 영옥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운동기구를 사용했지만 관절이 아픈 것을 참기가 어려웠다. 어머님, 좀 더 활기차게 해주세요. 시청자들이 지루해해요. 수지는 카메라를 끄지 않은 채로 지시했다. 영옥은 아픈 다리를 참으며 더 열심히 운동하는 척했다. 컷.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촬영이 끝나자 수지는 즉시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영옥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머님, 집에 가서 아침 준비해주세요. 저는 편집해야 하니까. 알았어. 뭘 해드릴까? 간단한 거면 돼요.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건데. 수진의 말에 영옥의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영옥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수진은 자신의 방에서 편집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컴퓨터 소리와 함께 간간히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아, 이 부분은 빼야겠네.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 영옥은 문득 궁금해졌다. 며느리가 편집할 때 어떤 모습들을 빼는 걸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이 되어 수진이 외출한 사이 영옥은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편집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촬영한 새벽 운동 영상이 나와 있었다. 영옥은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았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손자가 가르쳐준 덕분에 간단한 조작은 할 수 있었다. 화면 아래쪽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었다. 사용한함, 컷 편집, 삭제 예정 같은 폴더들이 보였다. 영옥은 호기심에 컷 편집 폴더를 클릭했다. 그 순간 영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면에는 어제 갈비찜 요리를 할 때의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방송에 나간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이었다. 진짜 지긋지긋한 늙은이야.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는 거야? 영상 속 수진은 영옥이 있는 거실 쪽을 보며 혀를 찼다. 돈만 빨아먹고 촬영할 때마다 발목 잡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영옥의 손이 떨렸다.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클릭할 때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시청자들도 바보야. 이런 가짜 연기에 속아 넘어가다니. 어머님 약값. 그런 거에 돈 쓸 바에야 내가 새 가방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진짜 꼴불견이야.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각각의 영상마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최근까지 수지는 촬영 중에도 틈틈이 자신의 진심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아마 개인적인 기록용이거나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을 것이다. 영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의 따뜻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충격과 함께 다른 감정도 올라왔다.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겠어.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찾았다. 수진이 여분으로 사두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1개, 2개. 수십 개의 영상 파일들이 USB로 옮겨졌다. 영옥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동시에 뭔가 결연한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 수 없어.
파일 복사가 끝나자 영옥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USB를 품에 꼭 숨겼다. 이제 시작이었다. 며느리는 모르고 있겠지만 영옥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었다.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인맥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려줄 증거도 있었다. 영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영옥은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USB에 담긴 파일들을 반복해서 보며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골라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먼저 연락한 사람은 부녀의 시절 함께 활동했던 김순자였다. 지금은 지역 여성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SNS에 능숙했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했다. 순자야, 나야. 영옥이. 어머, 영옥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게.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자는 영옥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만나자고 했다. 둘은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옥은 순자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 자신이 당한 학대,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진실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유명한 며느리가? 순자의 눈이 커졌다. 수진의 채널은 지역에서도 유명했고 순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증거가 있어? 영옥은 조용히 USB를 꺼내 보여주었다. 순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파일들을 확인했다. 화면에 나오는 수진의 모습에 순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 이런 사기극이 어딨어? 순자야, 부탁이 있어. 나 혼자서는 힘이 부족해. 도와줄 수 있겠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도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는 지인들이 많았다. 이런 가짜 며느리가 상까지 받으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수진이가 눈치채면 안 되거든. 두 사람은 전략을 세웠다. 순자가 운영하는 지역 맘카페와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직접적이지 않게 마치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다음 날 영옥은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했다. 예전 동네 반장을 지냈던 박영식이었다. 그는 현재 지역 상인회장을 맡고 있어서 영향력이 컸다. 영식이 오빠 저예요. 영옥이. 영옥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며느리가 유명하던데? TV에도 나오고 말이야. 영식의 밝은 목소리에 영옥은 씁쓸했다. 모두들 수진을 좋은 며느리로 알고 있었다. 그게 오빠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시간 있으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영식도 영옥의 심각한 톤을 알아채고 바로 만나자고 했다. 영옥은 상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게 대체 뭐야? 영식은 USB 파일들을 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다. 특히 수진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런 사기꾼이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광고주들도 속이고 시청자들도 속이고. 오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는데 이런 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수진이가 협찬받는 업체들. 내가 알아볼게. 영식은 상인회장답게 실무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수진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협찬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한편 영옥은 가장 중요한 인맥에게도 연락했다. 예전 노인대학 동기였던 이혜숙이었다. 그녀의 딸은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었다. 혜수가 혹시 딸이 아직 방송국에서 일해? 그럼 연예오락 쪽에서 일하고 있어. 왜? 부탁이 있어서. 혹시 며느리들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거 담당하나? 혜숙의 딸 미영은 실제로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수진을 섭외하려고 검토 중이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미영은 영옥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경악했다. 방송인으로서 이런 사기극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당장 섭외 리스트에서 빼야겠어. 그리고 이런 건 다른 방송국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영옥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역 맘카페에서는 행복한 우리 집 채널 이상하지 않아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직접적이지 않게 마치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 저도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했는데 댓글들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다. 순자가 미리 준비한 계정들로 자연스럽게 의문을 증폭시켰다. 동시에 상인회를 통해서는 수진과 협찬 계약을 맺고 있던 업체들에게 내부 정보가 전달되었다. 직접적인 고발은 아니었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우회적인 조언이었다. 방송국 쪽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동료 PD들에게 수진에 대한 루머를 흘렸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영옥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며느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최근 들어 더 많은 협찬 제의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머님, 다음 주에 대형 백화점에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큰 광고비도 들어올 것 같고요. 수지는 영옥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영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영옥의 마음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진의 발목을 잡을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의 화제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하네요. 효부 특집으로 생방송이래요. 영옥의 가슴이 철렁했다.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다. 미영이 말했던 수진을 노리고 있던 바로 그 프로그램. 언제 촬영이래? 내일 오후 2시요. 생방송이라니까 정말 대박이에요.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이고. 수진은 신이 나서 방 안을 돌아다녔다. 영옥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 잘 됐구나. 어머님도 같이 나와야 해요. 시어머니와의 일상 같은 걸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옷도 새로 맞춰야겠어요. 그날 밤 영옥은 미영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내일이 그날인가 보네. 준비는 다 됐나? 네, 이모.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편집실에도 얘기해뒀고요. 다음 날 수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헤어샵에 다녀오고 새 옷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마쳤다. 영옥에게도 단정한 옷을 입혀주며 세심하게 준비했다. 어머님, 오늘만큼은 정말 잘해주세요. 이거 잘 되면 우리 집 대박 나는 거예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지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었다. 대기실에서 다른 게스트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유를 부렸다. 수진 씨,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도 채널 자주 봐요. 감사해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한편 영옥은 조용히 방송국 곳곳을 둘러봤다. 미영이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이모,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편집실 김 PD도 협조하기로 했고요. 고마워.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너도 피해보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이런 사기꾼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제가 방송인으로서 할 일이에요. 오후 1시 50분. 생방송 10분 전이었다. 수지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완벽한 모습이었다. 수진 씨, 스탠바이 들어갑니다. 스태프의 외침에 수진이 자리에 앉았다. 영옥도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스튜디오 안이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5, 4, 3, 2, 1. 큐. 빨간 불이 들어오며 생방송이 시작됐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화제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며느리상을 받으신 김수진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수진 씨, 정말 완벽한 며느리로 유명하시죠? 과찬이세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시어머님께서 제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수지는 영옥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영옥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시어머님께서는 어떠세요? 며느리가 어떤가요? 네, 좋은 며느리예요. 영옥의 대답은 짧았지만 수지는 만족해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수진의 일상 요리하는 모습, 시어머니를 돌보는 장면들이 VCR로 방송됐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게 놀라워요. 진행자의 칭찬에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아, 잠깐만요.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진행자가 대본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아, 그리고 특별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특별 영상. 그런 건 듣지 못했다. 피디님, 이거 뭔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평소 수진의 브이로그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다. 진짜 지긋지긋한 늙은이야.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는 거야?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돈만 빨아먹고 촬영할 때마다 발목 잡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영상은 계속됐다. 수진이 비싼 고기 대신 싸구려 고기를 사용하는 모습, 영옥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장면,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들이 연달아 나왔다. 시청자들도 바보야. 이런 가짜 연기에 속아 넘어가다니. 스튜디오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카메라는 수진의 굳어진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네. 이건 뭔가요? 이건 편집된 거예요. 가짜예요. 수진이 황급히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더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왔다. 영옥을 꼴불견이라고 부르는 장면, 약값을 아까워하는 장면들. 진행자의 얼굴도 굳어졌다. 생방송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진 씨, 이것에 대해 해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수진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영상 속의 그녀는 너무나 생생하고 자연스러웠다. 카메라가 영옥을 비췄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시어머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자의 질문에 영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이에요.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다.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어요. 손자와 아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영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방송으로 돈을 벌면서 정작 저에게는 이렇게 대했어요. 수지는 말을 잃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생방송은 계속되고 있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광고주들, 협찬업체들의 전화였다. 계약 해지 통보였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렌즈 너머로 영옥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미소가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생방송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은 수진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3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던 가짜 며느리 김수진. 댓글들은 가혹했다. 완전 사기꾼이네.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면서 효부 행세를. 저런 년이 상까지 받았다고? 진짜 역겨워. 수진의 유튜브 채널은 하룻밤 사이에 구독자 50만에서 5만으로 급감했다. 남은 구독자들마저 악플을 달며 떠나갔다. 광고주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수진아,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는 출장 중에 생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다. 엄마한테 정말 그렇게 했어?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부인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민호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봤어?
민호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실망이 더 아팠다. 그는 그날 밤 영옥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너까지 힘들어할 필요 없어. 영옥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더 큰 타격이 왔다. 수진이 그동안 벌어둔 돈의 대부분을 광고주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했다. 허위 광고 기만 행위로 인한 배상금이었다. 변호사님, 정말 이렇게 많이 물어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다. 그동안 사치스럽게 살았던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 달 후 수지는 영옥 앞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머님, 응. 영옥의 대답은 냉담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영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수진아, 넌 지금도 모르고 있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하는 건 들켜서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옥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수진은 정말로 영옥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몰락이 더 아쉬웠다. 그리고 말이야. 영옥이 천천히 일어났다. 난 내 시어머니지 하녀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다. 지금까지의 관계, 앞으로의 관계, 그리고 변화된 현실까지.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다. 영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영옥은 더 이상 수진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해 먹었고 수진에게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 어머님, 제 목도. 내 손으로 해 먹어. 영옥의 답은 단호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부엌에 서야 했다. 그동안 요리하는 척만 했던 그녀에게는 간단한 요리도 어려웠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였다. 영옥은 더 이상 자신의 연금을 수진에게 주지 않았다. 어머님, 그럼 제가 뭘로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해. 그동안 번 돈은 어디 갔어? 그거 다 배상금으로. 그럼 일을 해. 냉정한 현실이었다. 수지는 처음으로 진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후였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봤다. 저기 그 가짜 며느리 아니야? 맞네, TV에 나온 그 사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다녀야 했다. 결국 찾은 일자리는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였다. 그나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대였다. 한편 영옥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예전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당당하게 나갔다. 영옥이 정말 시원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도 너무 참았어. 진작 그랬어야지. 친구들의 격려에 영옥은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글쎄, 알아서 하겠지 뭐. 영옥의 대답은 담담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일에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야간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수진이 거실에서 영옥을 마주쳤다. 영옥은 TV를 보며 편안히 앉아 있었다. 어머님, 왔구나. 고생했어. 영옥의 말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예전의 그 다정함은 아니었다. 적당한 거리를 둔 정중함이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진짜 무릎을 꿇는 것은 처음이었다. 영옥은 수진을 내려다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담담함만 있을 뿐이었다. 수진아,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을 거야. 영옥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건 너도 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살아가거라. 가면 쓰지 말고. 영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것은 벌도 포상도 아닌 그냥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리고 기억해. 난 내 시어머니야.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야.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겼다. 수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고 있었다. 가면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자신 말이다. 영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달빛이 두 여자의 방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